반갑습니다. 4월 18일 금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분위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긍정적인 효과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일단 협상에 대한 부분들,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어느 정도 협상은 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고요. 자, 하지만 미국장이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좀 축소해 주면서 조금은 그래도 개선되는 효과들 보여주고 있어서, 자, 지금은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상승 기조가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거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방산주하고 원전주 이런 종목군들 오늘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관련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방산이든 원전이든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대다수는요, 이제는 정책주로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죠. 정치 테마주로 출렁거리는 모습인데, 뭐 떨어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상승하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네, 하지만 대형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동차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반도체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고, 그 외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주춤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종목들 개별적인 움직임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 내용들을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뭐 또 한 가지 이제 본다라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차보다도 시총이 더 커졌어요. 네,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 5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지금 방산주 쪽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 올라갔는데 정책적인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 만약에 유상증자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라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더 많은 돈을 땡길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고 보도록 합니다. 차트 볼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먼저 보시면은요, 네, 코스피 지수가 2479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침 시점에는 별거 없었거든요. 계속 이제 박스권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10시 반 정도 넘어가면서 11시경부터 이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긍정적으로 요소를 좀 풀이해볼 만한 내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는 아직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이 지금은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형주를 비롯해서 움직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쪽, 바이오 쪽이 움직임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나 다른 쪽에서 나빠지게 된다면 지수 상승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은행주라든지 반도체, 자동차 뭐 등등등 다 같이 올라오게 된다면 분위기가 더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수급동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줄이고 있는 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지금 1000억 정도로 매도가 줄었고요. 선물 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뭔가 기대감이 좀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 반등을 연결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10시, 11시경부터는 이제 매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매도 규모가 점점 줄어들면서 다시 방향을 바꾸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오후 시점에서의 반등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기 때문에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흐름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추가 상승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자, 지금 거래소 쪽 살펴보시게 되면은 하이닉스는 좀 빠졌어요. 엔비디아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약간 강보합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가 좀 빠졌죠. 지금 테슬라 쪽에 문제가 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부담스럽게 작용했을 거라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쪽, 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까 5%까지 올랐었는데, 네, 일단 시총 5위로 올랐었죠. 현대차하고 지금 시총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만 일단 제끼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차 이런 것들 오늘 반등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B금융 있고요. 조선주는 좀 떨어졌어요. 현대중공업이 오늘 마이너스 1.64. 근데 하나오션은 0.6 정도로 보합 수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현대모비스도 전부 다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오늘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없습니다만 대형주 쪽에 있는 거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이 오늘 약세를 좀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제한시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네, 요게 많이 올라오면서 분위기를 딱 만들어냈는데 정치적인 요소죠. 네, 탈원전을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정치 테마주로 움직입니다. 방산주도 정치 테마주인데 이것도 정치 테마주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조선이 다시 올라가려면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의 힘이 좀 필요한데 미국 쪽에서 어떤 얘기가 또 나오냐에 따라서 조선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분위기가 계속 그렇게 네, 누구의 말, 언어, 그 다음에 어떤 정책, 이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이 지금 무시가 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안 보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하고 네이버 둘 다 오늘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자, 뒤로 넘어가면은 현대로템이 오늘 2%대 상승 또 이어가고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방산 관련해서 네, K방산에 대한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선주들이 일제히 떨어진 모습이라서 조금은 이쪽에서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차전지, 조선 이런 쪽에서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네,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것도 2차전지 쪽이니까 그 다음에 방산주 쪽인데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은 좀 열심히 올라갔고요. 저 식품주도 오늘 강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네, LIG 넥스와는 부합입니다. 추가적인 변동성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이슈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빠지고 그렇게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방산주의 독주가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될 수 있을런지는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뭐 키우겠다 이런 말들은 다 하는 거지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자, LGU 플러스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조선주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오늘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이런 것들 올라가 있죠. 코롱 삼천당 지하 이런 거. 근데 ABL 바이오도 조금 내려간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이 낙폭이 좀 있죠. 그 다음에 HLB 뭐 이렇게. 자, 보시면은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좀 밀려 있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올라간 거는 올라가지만 내려간 거는 또 같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서 그다지 네, 의미 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보여집니다. 네, 그런 정도. 오히려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소부장 같은 종목군들은 약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후에 뭐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 부담감을 좀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승 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등락 현황을 보시면 코스피 쪽 볼게요. 514개 종목이죠. 524개, 525개 종목이 오늘 상승 중에 있고요. 356개 하락입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723개 종목 상승이고요. 873개가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더 많고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일단 잡혀있는 상태, 즉 큰 등락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개별 종목들 별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온 종목들도 제법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모습이에요.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경남스틸, 그 다음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뭐 시총은 작지만 일단 상승 포인트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치 이런 테마주 쪽으로 묶여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지건설은 상한가가 풀렸는데 과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네, 글쎄요. 오리엔트 전공 이런 것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정치 테마나 정책 테마, 인맥 테마 이런 것들은요, 당분간은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세우글로벌까지 해가지고 50개 종목이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상승률은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2.39 정도. 왜 생각보다 좋지는 않은데요. 나쁘지는 않지만 좋지도 않네요. 2.39 정도면. 자, 하락률 볼게요. 야, 이거는 오늘도 하한가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네. 이 해소가 다 안 된다고. 받아주는 게 정말 없나 보구나. 자, 2,300만 주가 아직도 있어. 어제 2,600만 주였는데 오늘 거래량이 조금 나왔지만 2,300만 주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야, 이거 물량 안 받아주면은 방법이 없는데요. 네, 지지선은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가 지금 지지선인데
그러면 한 번 더 내린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건 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이 하한가를 지금 30%나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4방이나 맞아버리고 그 다음에 다음 번도 불투명하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야, 이거는 물린 사람들은 팔 수도 없고 이거 큰일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유니드 BT 플러스. 네, 이것도 오늘 변동성이 좀 있고, 동성제약, 뭐, 등등등. 동양철관. 여기도 정치 테마주도 좀 많이 보이는 편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7개 종목으로 잡혀 있네요. 하락은 뭐 종목 숫자 많지 않습니다. 낙폭은 1.98. 그럼 오늘 플러스 0.5 정도 나왔을 것 같다 판단되죠? 네. 거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저는 오늘 자동차가 그래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쪽에 힘을 빌어서 주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 뭐 한정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늘 반등이 좀 있잖아요. 네, 올라가는 종목이 제법 있습니다. 오늘은 네, 계좌 쪽에서 이제 상승 종목들이 제법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 넘게 일단 상승을 했는데, 계좌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계좌 수익률이, 지금 보니까 한 2% 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이제 오늘 배당금 들어왔죠. 현대차 배당금.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배당금 뭐 이런 것도 다 제일기획이 또 많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배당금 오늘 들어오는 바람에 이 수익률, 계좌 전체적인 수익률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직 중요한 거, 현대차 EUP 수익률이 아직 배당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 그 다음에 배당금이 아직 더 남아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배당금이 이제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 배당금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한 번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일단 계좌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쪽으로 배당금을 같이 합쳐서 보시면 오늘 아주 따뜻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현대차 들어올 때 현대차 EUP도 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대차 EUP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확인했을 때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요. 현대차만 들어왔었고요. 자, 그러면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현대로템 이런 쪽. 네. 일단 수혜가 좀 될 만한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대진첨단소재,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매수가 많고요. 삼성전자, 알테오젠 등등등 매수가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지금은 또 나쁘진 않네요. 그 다음에 방산주 쪽도 매수가 좀 있고요. 자, 매도는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는 또 원전을 팔고 있네요. 그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것들도 매도가 들어가 있고요. 자동차 매도도 조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오전 시점이기 때문에 물량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외국인들의 매도 우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로 바뀐다거나 수급의 어떤 방향성이 좀 바뀌게 되면 이거는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습이라서 그 부분들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매수 포인트 지금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부분들 한 번씩 참고하시고, 오후까지 기다리다 보면 또 변동성에 의해서 꺾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올라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마음에 두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면 오늘 정도 한 번씩 눌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큰 변화 없다라면은 오후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마감 시황으로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